안녕하세요. 35년째 시니어 환자들이 식생활과 건강을 함께 지켜온 내과 전문의 정혜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지역 노인의료센터에서 매일같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선생님, 저는 음식에 늘 신경 쓰는 편인데 왜 자꾸 배가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죠? 콩이 좋다고 해서 매일 두유 마셨는데 최근엔 아침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콩입니다.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75세 강중호 어르신. 당뇨와 고혈압이 오래된 분이셨지만 늘 식사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아침엔 검은 콩두유 한 잔, 점심은 두부 반찬, 저녁은 시원한 콩국수, 나는 고기보다 콩이 체질이야. 라며 늘 웃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며 119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신장 기능은 이미 많이 손상돼 있었고 콩을 너무 자주 드셨던 식습관이 결국 심장을 위협한 겁니다. 그날 저는 그분의 오랜 식사 일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대로는 정말 위험하다며 콩 섭취를 중단시켰고 대체 식단과 수분 조절법을 꼼꼼하게 안내드렸습니다. 2달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강어르신은 말 그대로 달라진 얼굴이셨어요. 선생님, 숨도 편하고 아침에 다리에 쥐도 안 나요. 이젠 콩 조심히 먹습니다. 그날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콩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콩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무작정 매일 먹었을 때 그게 바로 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콩은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같이 두유, 두부, 콩국수 챙기고 계신 분들 또는 콩을 먹고 나서 이상하게 속이 불편했던 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강중호 어르신처럼 응급실에 실려가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콩이 어떻게 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은 반드시 콩을 줄이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콩을 끊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먹는 실천법까지 전부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도 에이, 콩이 뭐 얼마나 나쁘겠어?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콩을 먹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인가로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사랑하는 친구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콩은 단백질 덩어리라서 매일 먹어도 좋은 거 아닌가요? 검은 콩은 유방암 전립선암에 좋다던데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콩국수 한 그릇이 왜 문제가 돼요? 사실 저도 오랜 시간 콩은 무조건 건강식이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됐죠. 콩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자, 그럼 먼저 콩이 왜 이렇게까지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못 드시는 어르신들에겐 콩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또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의 열감, 불면, 골다공증 같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는 남성분들께도 이 이소플라본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검은 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해서 노화 방지, 눈 건강, 혈관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러니
콩이 좋다고들 하죠. TV에서도 콩국수, 두유, 콩자반, 검은 콩밥 자주 소개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기 쉽습니다. 바로 내 몸이 지금 콩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하는 겁니다. 콩이 가진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약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 되느냐는 건 그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62세 이정수 어르신은요,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고 평소 식단도 남부럽지 않게 잘 챙기셨어요. 특히 검은 콩이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더라는 말에 꽂히셔서 아침마다 직접 불려서 갈아 드셨습니다. 점심엔 콩국수, 저녁엔 두부. 그렇게 거의 하루 3번 콩이 빠지질 않았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기운도 없고 활력도 떨어지고 식욕도 줄고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남성 호르몬 수치가 꽤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너무 과하게 들어와서 몸속에서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정수 어르신처럼 콩을 몸에 좋다고 믿고 계속 드셨는데도 몸은 점점 안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콩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의 체질, 호르몬 상태, 식단 구성에서 과한 섭취가 원인이었던 거죠. 또 다른 분은요, 김진화 여사님, 69세인데 이분은 건강한 편이지만 두유를 마시면 속이 부글거리고 방귀가 너무 자주 나와서 밖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콩에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방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콩 단백질을 먹었을 때 소화기관에서 자, 이걸 분해해 볼까? 하고 효소를 내보내는데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 그거 하지 마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콩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장까지 내려가니까 가스가 차고 복부팽만이 생기고 심하면 설사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콩이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분이 내 몸에 그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거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린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콩이 가진 이로운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내 몸 상태에 따라 적당히 잘 조리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서는 그럼 어떤 분들이 콩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대로 매일 드시면 안 되는 이유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분들이 콩을 매일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가? 즉, 콩을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분들은 바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즉 콩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음식에서 단백질, 미네랄, 전해질 같은 다양한 성분을 흡수합니다. 그 중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칼륨은 너무 많아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전해질입니다. 그럼 이 칼륨을 누가 정리해 줄까요? 바로 신장, 콩팥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정수기처럼요, 몸 안에서 쓰고 남은 칼륨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니까 피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콩국수나 두유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매일 드신다면 예고 없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진료 중에도 아침엔 멀쩡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졌어요 하시며 오시는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는 고칼륨 혈증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콩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 중이신 분들, 나이가 65세 이상인 분들 중 최근 부종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신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장 질환은 70% 이상 기능이 망가질 때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하고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할 분들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2로 시작하는 약을 매일 공복에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콩과 콩으로 만든 음식, 특히 두유와의 섭취 간격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콩에 있는 성분이 약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약은 먹었는데 내 몸에서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리면 결국 약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변비가 심해졌어요. 검사해보면 갑상선 수치가 악화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약 드시고 곧바로 두유 한 잔 드시던 습관이 원인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약 드시고 나서 최소 4시간 이후에 콩이나 두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아예 콩 섭취 자체를 줄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약을 여러 개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콩과의 약물 상호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갑상선약뿐만 아니라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같은 약물들도 영양소와의 흡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콩처럼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은 하루에 일정량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분들은 콩을 매일 드시거나 2끼 이상 반복해서 섭취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이 있는 60세 이상 시니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자주 붓고 피로한 분들, 갑상선약을 복용 중인 분, 약을 3가지 이상 복용 중인 다약제 복용자, 혹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콩,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라고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그 댓글이 또 누군가에게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는 콩을 드실 땐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고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야 문제가 되는 성분들을 줄일 수 있는지, 검은 콩과 두유, 콩국수를 각각 어떻게 다뤄야 안전한지 하나하나 실천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콩은 내 몸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식품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만 조리하면 정말 든든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콩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정확하고 쉬운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익히는 시간입니다. 콩에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콩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는 콩을 먹고 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콩 스스로는 나를 쉽게 분해하지 마 하면서 일종의 보호막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콩을 그냥 갈아 마시거나 덜 익힌 콩을 먹으면 몸속에서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오고 심하면 설사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열을 가하면 됩니다. 특히 100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열이 충분히 들어가면 이 트립신 저해제가 성질을 잃어버려서 우리 몸이 콩을 편안하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압력밥솥을 이용해서 콩을 찌듯이 삶는 방법입니다.
여름철이라면 콩을 먼저 24시간 정도 냉장실에 불려두세요. 불린 콩은 소화도 더 잘 되고 조리 시간도 짧아져요. 그리고 압력밥솥에 콩을 넣고 물이 콩을 자작하게 덮을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물에 다 녹아나가 버려요. 그래서 물은 꼭 적당량만. 그 다음 취사 버튼 한번 누르면 끝입니다. 보통 한번 찐 뒤에 콩을 한 입 먹어보셨을 때 부드럽게 씹히고 안쪽까지 익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속이 딱딱하다면 한 번 더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냄비로 삶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좋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끓는 동안 위에 계속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사포닌도 건강에 좋긴 하지만 끓는 동안 넘치기도 하고 냄비 주변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중간중간 거품을 걷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드시려면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 이용한 찜 방식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삶은 콩은 간단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뿌리고 그냥 콩만 집어 먹어도 좋고요.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소금 한 꼬집만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의외로 입맛 당기고 간식처럼 즐기기 좋습니다. 혹시 콩을 갈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검은 콩 두유라고 해서 믹서에 콩을 갈아서 마시는 경우인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삶지 않은 콩을 그냥 갈아 마시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트립신 저해제는 물론 소화에 부담을 주는 항영양소들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두유도 삶은 콩으로 갈아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중에 파는 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가당, 첨가물 없는 제품을 고르시고 당뇨나 신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200ml 한 팩 이상은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두유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갑상선약,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을 드신 후 최소 4시간은 지나서 두유를 드시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약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몸에 제대로 약효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콩을 드실 땐 꼭 아래 사항만 기억해 주세요. 콩은 반드시 삶아서 드신다. 삶을 땐 100도에서 10분 이상, 가능하면 압력밥솥 활용. 검은 콩 껍질의 영양소를 보존하려면 물은 적당히, 두유도 삶은 콩으로 만들거나 시중 제품은 무가당으로, 약 복용 중인 분은 두유와 시간차 두기. 이렇게 먹어야 콩도 약이 됩니다.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다음에는 그럼 콩을 줄여야 할 경우 대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이나 건강 효과를 충분히 챙길 수 있는지 실제로 효과 좋은 대체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콩을 줄이라고 하니까 뭔가 찜찜한데요. 콩이 단백질도 많고 건강에도 좋다는데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콩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실속 있는 대체 식품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단백질 부족입니다. 콩을 끊으면 단백질이 모자라지 않나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무엇보다 소화 흡수율이 무척 높아서 위장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계란 흰자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서 콩 대신 하루 한 2개 정도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은 닭가슴살이에요.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한 손바닥 크기 정도 드시면 충분히 단백질 보충이 가능합니다. 또 생선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삼치, 갈치처럼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은 물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심장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요즘 시니어분들 중에는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제품들도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유제품도 하루 1컵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소금이나 당이 많이 들어간 가공 치즈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음식, 바로 콩국수죠. 그럼 이 더운 여름에 콩국수도 못 먹고 뭘 먹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콩국수 못지않게 시원하고 건강한 음식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메밀로 만든 냉면, 특히 물냉면은 어떠세요? 메밀은 혈관 건강에 좋은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약한 분들께도 좋은 음식입니다. 또 하나, 오이 냉국, 오이를 갈아서 시원한 육수에 넣고 깨소금 조금, 소금 간 살짝만 하면 시원하고 부드럽게 넘기는 여름 별미가 완성됩니다. 오이는 칼륨 함량도 낮아서 콩보다 훨씬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 냉국도 추천드려요.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노화 예방과 면역력 유지에 좋고 시원하게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는 여름철에도 기분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 외에도 미역 냉국, 콩나물 냉국, 단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콩나물도 콩에서 나왔으니까요. 이런 음식들도 좋습니다. 반찬도 바꿔볼 수 있어요. 콩자반 대신 멸치볶음 어떠세요?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이라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고요. 짧게 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또 견과류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에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 주는데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두부는 어떠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두부도 콩으로 만든 음식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칼륨이 꽤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정도라면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증상이나 여성 건강 때문에 콩을 챙기셨던 분들께는 석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석류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적당량 드신다면 피부, 기분,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콩 대신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중요한 건 콩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심스럽게 바꿔나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콩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중 한 가지씩만 바꿔보셔도 충분히 건강한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과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따뜻하게 담아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처음엔 콩이 왜 문제야? 하고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이제야 알겠다. 왜 나는 콩 먹고도 속이 불편했는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좋다고 무조건 매일 먹는 음식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콩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지나치게 먹거나 내 몸 상태에 맞지 않게 먹으면 단백질도 소화가 안 되고 칼륨도 쌓이고 호르몬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건강식도 내 몸에 맞아야 약이 되는 거죠. 둘째, 콩을 줄여야 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졌거나 당뇨, 고혈압을 오래 앓고 계신 분,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들처럼 몸에서 콩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분들은 콩 섭취를 줄이거나 조심스럽게 조리해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콩을 줄인다고 영양이 부족해지는 건 아닙니다.
계란, 생선, 두부, 오이 냉국, 석류, 멸치볶음 같은 식품들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식사는 언제나 다양하고 내 몸이 편안한 식사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그동안 너무 콩에만 의지했나?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 신호가 있었구나. 그래, 이제는 내 몸을 더 잘 들여다보자.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100세 인생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지만 결국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몸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음식 하나를 드실 때도 내가 이걸 먹고 더 가벼워졌나? 불편했나? 이걸 먹고 잠이 잘 오나? 속이 답답하진 않나?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조절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병원에도 덜 오시고 삶의 질이 훨씬 높으셨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콩 대신 계란 하나를 삶아보는 것, 두유 한 팩 대신 시원한 오이 냉국을 만들어 보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병원비보다 값진 평생의 건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영상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이건 처음 알았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또 다른 어르신의 건강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생각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한 번쯤 공유해 주세요. 특히 두유를 매일 드시는 분, 콩국수를 자주 찾으시는 분, 약을 드시면서도 몸이 계속 피곤하다 하시는 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꽃길 100세에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